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0월에 들어서면서 매물량이 완전히 새로운 분기점으로 접어드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은 시연이 되고 재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집값 하락세가 베일에 가려졌던 부분이 실거래가로 나타나는 시현, 그리고 1차 하락 시기에 나타났던 집값 하락의 양상이 나타나는 재현. 그러니까 그렇게 컨셉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닿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격 시연과 재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월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 달라진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솔직히 지난 2달간은 그냥 막무가내로 집값은 고점을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궤적의 변동성을 상승적으로 치켜뜨고 무한질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식의 분위기 일색이었는데, 실제로 현장 거래에서 거래가 서서히 멈추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 그러나 이걸 죄다 무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반등, 전고점, 최고점이 온통 시장 자체의 약세화를 망각, 강세장만을 드러내는 실체 없는 상승장으로 도배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10월 들어서도 확실한 지표상에서의 하락 조짐이 보이니 이런 분위기는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 한 달 상간에 최고가를 찍었다는 서울거래가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 크죠. 이렇게 잊을만 하면 등장하던 최고가 찍기가 더 이상 도끼날이 달아서 아파트 시세에서 이전의 정고점을 찍어낼 만한 날이 완전히 무뎌진 거고, 아무리 도끼날이 아닌 등으로 찍는다 한들 이건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무작정 집값 우상향을 그리는 그림들은 죄다 그냥 박제가 돼서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장세의 변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 이런 사실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들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8만 5천 건의 매물량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 들어서 8만 2천과 8만 3천 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갑자기 본물처럼 8만 5천 건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현장 분위기는 이제 등 뒤에 숨겼던 매물을 스스럼 없이 꺼내 들어야 할 때라는 걸 집주인들이 가격 위기감을 느끼면서 꺼내놓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가격 위기감이라는 건 그동안 짧은 기간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1차 하락 시기까지 집값이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 집값 마지노선은 1차 하락 시기 때 떨어졌던 20% 정도의 가격 저지선인데, 아마 본능적인 촉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하락장은 1차 하락장의 저지선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가파른 장세로 이어질 거라는 거. 부동산 거래량도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넘버링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7월 최종 거래량은 8,893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9,000건에 육박했던 한여름의 뜨거운 거래 절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 8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그대로 속도를 급속도로 늦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500건으로 줄었죠. 거의 30% 정도 빠진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확 줄어든 거래량이 결국엔 매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살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 팔려나가는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데, 그대로 그 위에 또 다른 매물들이 쌓이고를 반복을 하니까 제대로 소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이렇게 매물량이 10월에 8만 5천 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9월은 지금 10월 9일이 지나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자면 거의 5천 건 될락말락 할 가능성 아주 큽니다. 중요한 건 1일 거래량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인데, 최근에 올라오는 1일 거래량은 거의 100건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매매가 135건 정도, 그리고 전세는 475건, 월세는 364건으로 확실히 매매 넘버링이 많이 줄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과 매물량은 거의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 거래량이 쭈그러들면 매물량은 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완전히 지난 2달간의 부동산 심리적 기조와 정반대 방향으로 시계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노도강에서부터 조짐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쪽 집주인들은 2주 만에 7천만 원 떨어지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서 집주인들이 지금 뭐 비상이 걸린 건데 이게 그냥 7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란 얘기죠. 상당히 낙폭이 더 굵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쪽 분위기가 또 아주 쎄하게 돌아가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국채가 떨어질 생각 안 하죠. 미 국채 10년물이 오늘 새벽 4.0%를 찍었습니다. 결국엔 미국 기준금리가 앞으로 급격한 인하 쪽으로 안 가겠다는 상징이고 달러 인덱스가 102로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역시 뭐 금리 인하는 제스처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금융시장은 가장 강력한 방어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대비한 쉴드를 칠 것으로 보여서 국내 금리 상황도 만만치 않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 보루로 내일 모레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 회로에서 또 뭐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2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3.5% 정도로 눌러놨지만 시중은행이 시장금리를 거꾸로 매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상 최저금리까지 갈 정도로 2%대까지 직진했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은행의 금리 시그널을 제대로 무시한 결과였고 이제서 뭐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대출 규제하느라고 올라가니까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가상금리 2%까지 뭐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올려놨는데 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역지사지죠. 거꾸로 적용이 됐으니까 거꾸로 적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대출 규제 기조를 한은이 0.25%나 0.5% 정도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서 달라질 실질금리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경제 전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고금리 때문에 벌어진 위기라고 잘라서 말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전부 뭐 대외적인 변수라는 쓰나미가 올려오는 상황에서 자체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한 그런 현상인데 금리가 이걸 백업해 주기에는 벌써부터 지쳐버린 내수시장, 수출 상황은 금리 하나로 벗어나기는 지금 침체 국면이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아무리 한은이 금융통화정책으로 이런 위기를 넘기고자 해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보이는 위기의 내수 경기도 금리로 풀기에는 너무 모순적인 문제라서 결국 내수 경기가 얽힌 건 부채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1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소비 패턴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고스란히 뭐 내수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근데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뭐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방법일 수 있고 지금 대기업의 업황 악화가 고금리에 묵혀서 헤매고 있는 것도 아니죠. 대외 경기 자체가 고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 체제로 출혈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국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리를 만사로 보는 것도 아주 위험한 관점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매물량을 쏟아내는 집주인들이 금리 상황만 바라보는 것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집값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와는 상관없는 동선을 가지게 될 것 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대출 규제는 강도 높게 계속해서 실질금리에서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말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 수준 혹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 높다는 걸 금융당국에서도 미리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중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긴박감이 있다는 얘기죠.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가 이번 3분기에는 제로 수준으로 나와도 선방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급속도로 얼어붙는 경기 상황을 전망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4분기 경기 회복도 다시 치고 나가기에는 너무 궤적이 쳐져 있어서 상당히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기 상황이니 상징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에선 금리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많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다는 얘기죠.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를 봐도 불과 일주일 시간 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장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강남구, 노원구, 강동구, 마포구 움직이고 있죠.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50억 대비 45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비현실 50평대에다가 가격도 무지막지하죠. 이렇게 강남 대형 평수가 거래가에서 변동을 보인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격 하락장이 실거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노원구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억에서 9억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강동구 역시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곳이죠. 고덕동 아람이 13억에서 11억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매물량의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것 당연한 거고요. 특히 강동구는 올림픽 팍포레온, 둔촌주공이 다음 달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D-Day 5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주와 동시에 잔금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국민은행이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순적인 게 집주인은 대출 규제 대상이고 임차인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까지 나와서 서로 상충하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중은행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에게는 전세 대출이 가능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자금은 집주인 계좌에 꽂히게 되니까 잔금 대출은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시중은행 말대로 둔촌주공은 규제가 죄다 풀려버린 특이한 단지라는 언급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아마 금융당국의 입장이 또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측면에선 어떻게 해결이 될지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농협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여전히 보증금 활용 목적의 잔금 대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간의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둔촌주공은 9월 거래량 단 2건에 그치는 극도의 한파 맞고 있고 3주 사이에 1억 2천이 떨어지는 입주권 거래가 나오고 있죠. 매물로 나온 가격 역시도 22억 5천에 형성이 돼 있는데 분양 당시 가격에 비해서 10억 프리미엄이 조성이 된 건데, 그러나 11월 입주 시점과 맞물리면서 과연 얼마나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왜냐? 둔촌주공이 결국 아파트 거래가에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아파트 거래 자체가 상당히 위기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 금융시장의 반응이 전체적인 경기 지표의 흡수율을 극도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선 그날그날의 지표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코스피만 봐도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던지고 기관까지 던져 대표적인 먹거리 기업 삼성과 SK의 부진, LG전자까지도 실적 발표가 좋지를 않는 상황에선 여러모로 금융시장의 대격변회장이 결국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게 되는 가장 큰 타격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급변하는 장세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신다면 정말 역대급 기회들이 연말을 지나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순간순간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드디어 10월 들어서 본격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급 매물 쏟아지고 있고 거래량 반대로 급감하고 있죠. 시장 장세 변화는 아주 급변침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은행의 금리 행보가 그리 결정적이지 못할 것은 시중은행 금리가 여전히 강도가 높게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한 대단지들의 추이와 금융시장, 특히 국내와 미국의 변동성이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